참 많이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른 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송리산 나와주세요. 송리산. 송리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리산. 예, 다음 경주 K호텔. 많이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호남 대명 디저트. 예, 반갑습니다. 송리산에도 지금 일본 분이 계시고요. 송리산에 일본 분들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공의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비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사실은 실천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스몰 비즈니스, 즉 사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에 직면해도 그만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사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 별 이상한 이 자극을 받는 수가 많아요. 혹시 이놈이 사기꾼 아닌가? 인생 막간놈 아닌가? 그런데 그런 어떤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몰상식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이 화가 나서 그만두는 이유는 이 사업이 사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요, 사소한 사업이 아닙니다. 빅 비즈니스예요. 은행에 지금 우리 이 리더들 중에도 은행에 지점장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죠. 물어봤는데 시중에 대형 은행이라 하더라도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더군다나 2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행장, 부행장, 뭐 전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거대한 이 은행 조직인데. 그런데 벌써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2억 이상이 한 50명 되거든요. 1억 이상은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빅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은 사소한 어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자존심 손상 같은 것은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소한 어려움이라면은 그럼 그만둬야 되죠. 이 사소한 비즈니스라면은. 그러나 결코 사소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매월 등록하는 회원 수가 한 8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도와주고 있는지, 이게 빅 비즈니스, 다시 말하면 사회 안정망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공의 비법입니다. 비법인데, 야, 이거 아주 엄청난 비법인가 보다. 그런데 엄청난 비법은 아니고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비법이에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단 3단계면 끝나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가? 그 사고방식 때문에 안 되거든요. 냉장고를 코끼리가 넣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매우 심플한데 그걸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됩니다. 돼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준 게 이게 암시가 되는 거예요. 서제스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암시를 요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암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소위 자기 암시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암시화.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잠재의식 속에 스스로 집어넣는 것을 자기 암시라고 그럽니다. 오토 서제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경우 우리의 몸은 성공 메커니즘을 작용시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걸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겐가 스폰서나 또는 누구에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자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암시화시켜서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이 사람은 폴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폴 마이어인데 지금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게 40여 개가 넘습니다. 금융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폴 마이어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고 이 사람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거기다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월세를 내죠. 렌트를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 자빠져 자고 있는데 벤츠가 지나간 거예요. 벤츠가. 그래서 깜빡 놀랐어요.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길거리에 자빠져 자고 어떤 놈은 벤츠 타고 다니고 나라고 벤츠 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벤츠를 타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노숙자 신세인데 어디다가 투자해서 돈을 벌 데가 없어. 그런데 미국은 뭐가 많냐면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국가보험이 없죠. 개인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보험회사에 들어가면 투자를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보험 외판원이 되니까, 영업사원이 되니까. 그런데 보험회사를 찾아다닌 데마다 낙방. 왜냐하면은 학력도 없는 데다가 키도 작은 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이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이. 그래서 57번째까지 거절을 당했어. 58번째에 오케이를 했어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폴 마이어는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면서도 당당했어요. 인사부장님한테 부장님은 지금 세계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을 쫓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곧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쫓아내는 보험회사의 인사부장이 이놈이 이게 말더듬이고 키도 작은 데다가 그 말 듣겠어요? 자기에게 하는 소리. 나는 세계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이 되겠다. 그래서 58번째 회사에 들어가서 단 1년 만에 기네스북에 오르는 보험 세일즈왕이 돼버립니다. 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에 필요한 첫 번째는 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신념, 페이스 또는 빌리프, 신념이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요 신념밖에는 없다. 결론은 요거 하나예요. Attitude is everything. 마음 자세, 정신 자세가 전부다예요. 내가 성공하겠다는 정신 자세, attitude, 태도, 이것이 전부다. 나쁜 태도는 펑크난 타이어와 같다. 만일 당신이 그걸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어떤 태도가 나쁜 태도입니까?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 핑계, 게으름, 나무 탓, 이게 나쁜 태도예요. 나무 탓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개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건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미국 프로 풋볼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고 그 풋볼 우승급 자체가 빈스 롬바르디컵이에요. 템파베이라고 하는 아주 꼴찌 팀을 맡아가지고 이 슈퍼볼에 6번을 진출시켜서 우승한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이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패배를 생각하지 마라. 패배를 생각하는 순간 이길 수 없다. 에리카 종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우 작가지요.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에 직면합니다. 물론 거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 말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자존심을 건든다든가 기분 나쁘게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수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프라인 프리. 자, 위대한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히랍의 역사학자도 그 당시에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 이 양반도 학력이 초등학교 졸이에요. 초등학교 졸.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거든요. 자,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은 당신이
옳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공 철학자들이나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배움을 멈춘 사람은 그가 70세, 20세든 80세든 늙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It's never too late. 너무 늦은 법이란 없어요. 여기 가셔서 이 오토바이 한번 배워보세요. 이분은 누구신지 아시죠? 박기준 옹이죠? 지금 100세입니다. 100세. 그런데 99세 때, 작년이죠? 작년에 요 운전면허증을 따셨거든? 운전면허증을 따셔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 지금까지는 오토바이만 타고 돌아다니시더라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100세가 되셔가지고 뭐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기준 옹이 하신 말씀이 젊은 놈들에게 무엇든지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젊은 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 말씀은 90세 이하는 다 젊은 놈이에요. 90세 이하는 다 젊은 놈. 자, 100세 할아버지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할머니 컴퓨터 배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배울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포드 이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남이 시작이고 계속하는 것이 발전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우리 애터미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Together is beginning. 오늘 coming together 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그만두지 않고 keeping together,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progress. 그리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같이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 애터미 사업은요, 혼자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자기 노력은 1%고 나머지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게 99%예요. 그러면 100%가 되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밀 쿠에. 자, 모든 성공학은 이 쿠에이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쿠에이즘이라는 이 쿠에는 프랑스의 약사입니다. 약사이고 심리치료사였어요. 원래 이분은 화학을 전공해서 화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약대를 가서 약사가 되고, 이제 이 병을, 그 당시는 뭐 의학 분업이 안 돼 있는 시기니까 19세기니까 병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처방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약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예를 들면 이 약은 최근에 나온 약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해서도 용기를 주고, 제가 이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금방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처방을 해준 경우와 아무런 말도 없이 똑같은 약을 처방해 준 경우에 치료 효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약과 그 환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약을 줬더니 치료 효과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요게 여기에서 바로 암시법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가 암시를 보내면 상대방이 그것을 자기 암시로 받아들여서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성공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에밀 쿠에는 그 당시 프랑스의 낭시 의과대학의 리에보라는 교수와 베른하임이라고 하는 교수 밑에서 이 암시치료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두 교수도 암시치료법,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암시를 주었을 때 병의 치료가 훨씬 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서가 나오고 유럽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자기에 대해서도 암시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오신 여성분들은 저녁에 당장 거울을 보시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남자분들은 마찬가지로 나는 보면 볼수록 이게 매력적인 사나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사자라고 생각하면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명언을 해놓은 것 중에 어떤 말들이 많이 있냐면요, 그 여자는 지금 예쁘지가 않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여자한테 예쁘다고 해줬더라면 그 여자는 지금 예쁠 것이다. 그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뭐 돈 들여서 합니까? 그 뭐 용을 써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들이고 힘든 것은 믿어요. 근데 돈도 안 들이고 힘이 안 든 건 잘 안 믿어. 안 믿기 때문에 많은 성공 전문가, 개발학자들이 써놓은 책 속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평생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그런데 에밀 쿠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말만 침대에다가 적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Everyday, 날마다 나는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더 나아지고 있다. 요거 하는데 어렵습니까? 용어를 써야 되는가, 물구나무를 써서 해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성공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아침 저녁으로 하느냐? 자기 의지가 강할 때는 요걸 우습게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효과가 있으려고. 그런데 저녁에 졸리고 정신이 몽롱할 때는 요걸 아기처럼 그냥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몽롱할 때 그냥 잠재의식이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아침 저녁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암시를 자기에게 계속 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학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positive thinking, positive mental attitude.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전부다 그랬어요. 그것이 전부다. 왜냐하면 무슨 테크닉 같은 경우는, 테크닉은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강렬한 마음만 있으면 그냥 개발된다는 거예요.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모든 성공학은 쿠에이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쿠에이즘이라는 게 자기에게 긍정적 암시를 주면, 이게 자기 암시라고 그래요.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입력이 돼서 우리 잠재의식은 그것을 성공 메커니즘으로 작동시킨다. 요 개념이에요. 이런 분들의 책이 전부 다 자기 암시로 되어 있어요. 자기 암시와 긍정적 생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요런 책들입니다. 요런 책들이에요. 요런 책들인데 긍정적 생각, 성공하겠다는 마음, 요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성공한다는 것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신분석학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정신분석을 창설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란 말이에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우리 의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현재 의식입니다. 의식은 뭔가 깨닫고 뭔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의식의 10%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0%.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의식을 3개로 나눴습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전의식은 현재는 생각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전의식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우선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암만 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집에 가서 화장실 가다가 아이고 그 자식 내 고등학교 동창이네 이렇게 생각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이게 전의식이고, 무의식은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이게 무의식인데 이게 90%예요. 그런데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는 물론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다르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요게 의식은 10%고 빙산이죠. 잠재의식이 90%예요. 자기 개발세를 본다는 건 뭘 하냐면은 잠재력을 개발한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잠재력. 잠재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90%의 잠재의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게 10% 자기 능력의 10%밖에 안 되는 의식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말고 빙산의 밑에 안 보이는 부분 90%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까지의 정신분석학자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자기개발 이론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면, 다시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갈등을 일으키면 언제나 뭐가 이긴다? 언제나 무의식이 이긴다. 언제나 잠재의식이 이긴다. 의식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언제나. 다시 말하면 혹시 이 여자분들 중에 임신했을 때 무슨 음식을 먹다가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누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26살에 토하더니 지금도 그 음식을 안 먹어. 지금도 그걸 안 먹어. 그것만 보면 그냥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한 번 경험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그것만 보면 생각이 난다. 그것만 보면. 예를 들면 석류 있잖아요. 석류를 생각하면 석류를 먹은 기억이 있는 분은 입에서 침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게 잠재의식의 작용이에요.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무의식과 의식의 싸움에서 무의식이 이겨서 오신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다단계판에 뭐하러 가지? 그런데 무의식은, 잠재의식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한번 가봐,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잠재의식이 이긴 거예요. 이제 아까 쿠에는 지금 정신분석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의지와 상상 그랬어요. 의지와 상상이 갈등을 빚으면 반드시 상상이 이긴다. 의지는 절대로 상상을 이길 수 없다. 자, 문제는 요거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녁에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잠을 자. 다시 말하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점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이 그걸 방해를 해. 너는 못 잘걸? 너는 못 잘걸? 마찬가지로 자전거 배우실 때 저도 그 기억이 있는데 앞에가 얘기가 있으면 저쪽으로 안 가야지 그쪽으로 계속 가. 다시 말하면 자전거를 배울 때 앞에가 장애물이 있으면 저쪽으로 안 가겠다고 의지가 생각하면 반드시 그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그쪽으로 갈 걸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쪽으로 반드시 간다.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상이 항상 의지를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상상과 의지를 일치시켜라. 상상과 의지를 일치시키면 그 파워는 놀랄 만큼 나온다. 그러면 그 의지를 상상과 일치시키는 게 뭐냐? 아까 침대에 써놓고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 요게 아주 시시하고 우습고 유치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쿠에는 19세기 사람입니다. 19세기에 그렇게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일단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게 뭐 맞겠나? 그래서 시들해졌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다시 심리학과 정신분석이 발전하면서 맞다 이렇게 되네. 그게 맞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게 이제 나폴레옹 힐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은 피츠버그라고 하는 시골의 한 이름도 없는 잡지사의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가지고 13살부터 기자로 일을 했다. 뭐 그래야 먹고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이 25살 때 미국의 그 당시에 막 19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막 산업이 일어날 때 성공한 사람들,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를 시리즈로 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점을 찍은 게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피츠버그에 살았으니까 철강 왕이죠.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애송이 25살 먹은 시골 잡지사의 기자에게 앤드류 카네기가 선뜻 응해줬어요. 그리고 자기 별장으로 이 사나이를 불러가지고 무려 3일간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카네기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성공에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만 따르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법칙은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 내가 너에게 507명의 미국의 저명 인사들을 적어줄 테니 이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성공 법칙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류에게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주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20년이었어요. 20년 내에 해라. 자,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는 나폴레옹 힐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에게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20년간 그 일을 하라고 시키면서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은 나는 너에게 성공의 법칙을 가르쳐 주었고 그 분야의 대가들을 소개해 줬는데 네가 스스로 성공하면 될 거 아니냐.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20년 후에 1927년에 카네기는 이미 9년 전에 죽고 없는데 나폴레옹 힐은 카네기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딱 20년 만에 성공의 법칙, The Law of Success라는 책을 딱 펴내요. 거기에 모든 성공의 법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통 사람들이 읽고 성공하려면 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9년 동안 다시 핵심만 뽑아내서 1937년에 책을 다시 펴냅니다. 그게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돼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모든 걸 다 말해줘요. Think,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꼭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 책의 전부예요. 자, 인간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이건 쿠에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쿠에가 당신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회학자, 미국의 학자들이 나폴레옹 힐의 성공학은 쿠에의 정신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코노믹 쿠에이즘 그랬어요. 쿠에는 원래 약사니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긍정적 암시법을 썼는데 이것을 나폴레옹 힐이 받아들여서 부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경제에 적용시킨 게 나폴레옹 힐의 성공 철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폴레옹 힐의 성공 철학 중에 핵심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있느냐? 어디 가난뱅이로 살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한 분도 없잖아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자기 암시입니다. 이게 그 젊은 분들 결혼해가지고 마누라한테 구박 맞는 것 하나가 어째서 당신 끓인 된장국은 우리 엄마가 끓인 것하고 맛이 다르지? 요거예요. 요거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모든 우리의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은 계속 자기에게 어떤 자극을, 임팔스를 주는 거예요. 생각에 자극을 줘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 암시인데 엄마가 된장국으로 나에게 암시를 주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주면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맛만 기억을 해. 그 맛만. 마누라가 아무리 인류 요리사라도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암시받은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은 자기가 지금까지 암시받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시집살이
도가게 해보신 분 혹시 계시나? 좀 요즘 안 계실 텐데 옛날에 시집살이를 도가게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도가게 시킨답니다. 나는 안 그래야지. 그것은 의지고 잠재의식 속에는 계속 독한 시집살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것은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 더 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잠재의식은.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요걸 앤드류 카네기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적어라. 월 1만 달러, 월 1,000만 원 이렇게 적어라. 카네기도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네가 한 달에 벌고 싶은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라. 두 번째, 그러면 뭘 해서 벌래?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네기나 나폴레옹 힐은 원하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뭘 해서 벌래? 다시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멍가게를 해서는요 절대로 월 1,000만 원 못 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뭔가 직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시간을 투자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기한을 반드시 정해라. 기한이 없는 것은 목표가 아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 놓고 네 번째는 그러면 일정 계획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래? 그런데 나폴레옹 힐과 앤드류 카네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당장 행동에 옮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당장 행동에 옮겨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것을 종이에 적어라 그랬어요. 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월천남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매일 아침 저녁 반복해서 읽어라. 그런데 여섯 번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 놨어요. 왜? 요 앞에 것은 자기가 의지로 생각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요것을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하다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나 나폴레옹 힐은 이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긍정적 자기 암시죠. 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된다. 나폴레옹 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스운 것 같은데 모든 백만장자들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짐 캐리 아시죠? 그 미국의 코미디언 있잖아요. 요 짐 캐리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코미디언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정크야드 그러니까 저 이 폐차장에서 잠을 자면서 렌트를 낼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가지고 세 끼를 때웠다고 합니다. 이런 짐 캐리가 항상 자기 수첩 속에다는 1,0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지니고 다녔어요. 1,0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억. 100억짜리 수표를 항상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녔어요. 진짜 수표가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는 한 번 출연에 개런티 1,000만 불을 받는 코미디언이 되겠다. 근데 그걸 수첩에다가 가짜 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는 건 뭡니까? 계속 그걸 보면서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마스크, 그 다음에 또 케이블 가이 요것에 출연하면서 한 번 출연에 개런티 1,000만 불을 받습니다. 100억을 받아요. 또 케이블 가이에서는 2,000만 불을 받아요. 그러면 요 짐 캐리처럼 1,0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자기 지갑에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다면 이 사람이 가만히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자 사장님들 핸드백에다가
월천댁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월천댁 그래가지고 명함도 아예 하나 만드셔. 월천댁 다 해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예, 요 은혜를 보세요. 손주 낳아서 키워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이 낳아서 키워본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처음에 이따가 뒤집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야, 뒤집으면 왜 그리 신기한지. 그럼 막 박수 치고 칭찬하고 야단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요 상태에 있을 때 우와 기네 하고 칭찬을 해주지 않고 야 이 자식아 왜 못 걸어? 왜 못 걷냐고? 그러면 요놈은 평생 걷지를 못한답니다. 그 과정을 칭찬해주면 다음 과정으로 발전을 한대요. 뒤집으면 그렇게 신기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다가 어느 날 서요. 서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서죠. 그러면 박수 치고 할머니, 아빠, 엄마 난리죠. 섰다. 근데 그놈을 가지고 야 임마 겨우 서는 거야? 왜 못 걸어 임마? 못 걷는답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걷는데요. 그 과정을 칭찬해주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대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지 말라. 현재 그놈이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가에 관계없이 그 노력을 칭찬해주면 이놈은 계속 발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발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걷게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들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오라고 그랬잖아. 영상 보여주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돼버리면 파트너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요? 그 과정이에요. 발전하는 과정. 그걸 칭찬해 주라.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라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 자체를 야 김말자 너 참 대단해. 그렇게 거울 보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긍정적인 암시를 자기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프로축구단이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감독이 취임을 해가지고 원래 스포츠 선수들이 그 선후배 관계가 아주 단단하게 돼 있고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승리 못한다. 상호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라. 못한다고 꾸짖지 말고 격려를 해줘라. 그러면서 실험을 한 게 뭐였냐면은 고구마 키우기 실험을 했어요. 선수 그 합숙소에다가 화분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놓고 선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쪽 고구마한테는 들어갈 때마다 칭찬을 해주라. 야, 너는 왜 그렇게 잘 크냐? 야, 너는 참 튼실한 고구마가 되겠네. 그리고 이쪽 고구마한테는 계속 욕을 퍼부어라. 야, 임마, 야샤, 빼빼 말아놓고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20일 지나고 나니까 칭찬을 들은 고구마는 이렇게 됐는데 계속 욕을 먹은 고구마는 겨우 살아있어. 이게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면 식물이 말을 알아들어서 저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입에서 독이 나온답니다. 독이 나온다는데 그 독이 1분간 또는 1시간 동안 모으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양파를 이렇게 놔두고 요놈한테는 계속 칭찬을 해주니까 싹이 나. 요놈한테는 계속 욕을 퍼부으니까 싹도 안 나. 이게요. 가끔 우리가 이 텔레비전에서 닭장에 무슨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거 보셨잖아요. 동물이나 식물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자기 파트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나타나요. 이것을 자기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셀프 이미지입니다. 셀프 이미지, 자아 이미지.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되니까.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다시 말하면 잠재의식이 90%인데 거기서 어떤 잠재력이 나올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도 기가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는 내가 속으로 한 말까지 다 들어. 저 때려 죽일 놈. 그러면 내가 먼저 듣는단 말이야.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경우에 부정적인 암시, 자기 암시가 되면서 자음적 속에 들어가 버린다. 자, 학습된 무기력. 이제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심리학은 전부 다 어떤 거였냐 하면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했어요. 인간은 왜 정신병에 걸리는가? 인간은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그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인간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프로이트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무의식 세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제 심리학도 긍정 심리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할 게 아니라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해서 결국 인간이 행복하도록 살게 만들자. 그래서 파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긍정 심리학을 창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긍정 심리학을 창시하면 우리나라도 긍정 심리학회가 있죠. 그러면서 모든 측면에서 인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긍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만들어줬더니 결국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측면을 파서 그걸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걸 내버려 두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을 해서 그걸 키워주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더라.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 이 양반이 만든 학술 용어인데요, Learned Helplessness라고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혐오스러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데도 안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개 24마리를 가지고 3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 8마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개를 여기다가 이 체인버에다 박스에 넣어놓고 여기다가 전기를 가해. 밑바닥에 전기를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개띠도 뛰겠죠. 그러다가 이 개가 요걸 밀면 전기가 꺼져. 그러니까 전기가 갑자기 발에 들어오니까 뛰다가 저걸 다치니까 전기가 꺼져.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이 개는 어떻게 됩니까? 학습이 되죠. 이거 밀면 꺼지는구나. 요 개는 똑같이 체인버 속에 집어넣고 밑에다가 전기를 가하는데 자기가 전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환경을 스스로 극복할 방법이 없어, 이 중간 개는. 세 번째 8마리는 묶어놓고 전기를 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개는 바닥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학습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 놓고 24시간 후에 각 그룹 8마리의 개를 다시 실험을 합니다. 여기다가 중간에 막을 막아놓고 요 경험을 한 개를 여기 집어넣고 전기를 가했더니 즉각 뛰어 넘어가 버려. 다시 말하면 혐오스러운 환경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개는 혐오스러운 환경이 주어지자 그걸 즉각 피해버려. 그걸 극복해버려. 그런데 이 녀석은 앞에서 자기 스스로 혐오스러운 환경을 극복해 본 경험이 없는 이 개는 전기를 가했더니 이거 뛰어 넘어가면 되잖아요. 안 넘어가고 그걸 가만히 있어, 끙끙 앓면서 그 혐오스러운 환경을 계속 견디고 있는 거야. 아무 경험이 없는 요 개는 전기를 가했더니 즉각 넘어가 버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환경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동물이나 인간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개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을 가지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 A 그룹은 방에다 집어넣고 소음을 가하면 뭔가를 누르면 소음이 꺼지도록 그렇게 해놨고, 두 번째 그룹은 소음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 번째 그룹은 소음 경험을 안 하게 걔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 놓고 24시간 후에 저런 이 체인버, 이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셔틀 방에다가 세 그룹을 넣어놓고 했더니 자기 스스로 소음을 제거했던 대학생들은 소음이 들리니까 다른 방으로 가버려. 근데 자기 스스로 소음을 극복 못했던 두 번째 그룹은 계속 듣고 앉았어요. 세 번째 그룹은 소음이 나자 바로 가버려. 자, 이걸 보고 인간도 똑같구나. 인간도 똑같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긍정심리학이 아니에요. 개를 가지고 더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은 개를 가지고 한 160마리를 가지고 다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세 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했더니 혐오스러운 환경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개들 중에 3분의 1이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뛰어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던 인간도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런데 개하고 달라요. 인간은 개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체적인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혐오스러운 환경에 경험을 했더라도 혐오스러운 환경이 뭡니까? 개돈 떼먹고 도망간 놈, 뭐 했다 하면 동업했는데 사기치고 도망간 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주체적인, 즉 긍정적인 자기 마인드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24가지랍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24가지인데 모든 인간은 그중에 3개 내지 4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장점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발견해서 키우면 모든 인간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책이 있어요. 이 코끼리 얘기는 그 폴 마이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서커스단에 아주 덩치가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요 조그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이거 발 이렇게 하면 끊어지는데 안 해. 안 한다고요. 그런데 폴 마이어의 설명에 의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묶여 놓으면 이걸 끊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노력을 하는데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돼. 안 되면 요 아기 코끼리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덩치가 이렇게 커진 다음에도 요 쇠사슬을 끊으려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마이어가 하는 얘기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걸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패한 인간의 90%는 실제로 실패한 게 아니다.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래놨어요. 그만두었을 뿐이다. 이건 벼룩 실험이에요. 벼룩. 이게 벼룩이 점프하는데 인간이 점프하면 자기 몸 길이에 몇 배나 점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해야 뭐 2배 내지 5배 그 정도밖에 못하지. 5m. 근데 벼룩은 자기 몸 길이에 200배를 뛴답니다. 엄청나죠. 200배. 200배를 뛰어넘으니까 아마 젊은 분들 중에는 벼룩을 안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벼룩이란 게 있어요. 굉장히 잘 뛰어 이렇게. 그런데 컵에다가 이렇게 벼룩을 집어넣고 위에다가 덮개를 덮어놔요. 그러면 이 녀석이 뛰어나가려고 뛰는데 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부딪혀. 머리가 부딪혀. 그러면 계속 몇 번을 하고 나면은 이 벼룩의 잠재의식 속에 이 정도밖에 못 뛰는구나 하는 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덮개를 치워도 이 벼룩은 이 컵을 뛰어나가지 못한대요. 자,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엘머 게이츠, 요게 지금 이 나폴레옹 힐이 이 인터뷰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분은 화학자인데 이런 걸 연구해 봤어요. 인간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쉬는 숨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해봤더니 화를 낼 때는 요걸 액화시키면 요게 밤색이 된답니다. 1시간 동안 화를 낸 것을 모으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대요. 그러면 화를 냈을 때 가장 먼저 죽이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슬플 때는 회색이 나오고 후회할 때는 분홍색, 그 다음에 기뻐할 때는 청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자신이다. 자신이다. 이렇게 강한 독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 죽이기 전에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물인데 사랑이나 감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결정이 되는데 악마라고 얘기하면 물의 결정 구조가 깨져버려요. 고맙습니다. 그라지에, 땅케, 메르시. 요건 물이 전부 다 무슨 외국어를 다 아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오는 기와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나오는 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결정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에 몇 프로가 물이라 그래요? 70%가 물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받았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져.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뿐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결정 구조가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밀 쿠에가 발견했던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유약 효과라고 그러죠. 저건 2차 대전 때 미군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저거 많이 썼어요. 옛날 1970년대 같은 경우에 우리 병사들의 거의 절반이 농사꾼이었어요. 그리고 머슴도 많고 아주. 그런데 군의관실에 약이 없어. 그러면 머리 아프다는 놈도 파스 붙여주고 배 아프다는 놈도 파스 붙여주고 안 그러면 아까전께 발라주고. 근데 그놈이 낫는다고.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약을 주었는데 효과가 진짜 약처럼 나온다는 거거든요. 2차 대전 때 미군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적은 포위하고 있고 전상 황자는 많이 나오는데 약이 없어. 약이 없는 경우에 군의관들은 밀가루라든가 빵가루로 약을 만들어 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위약 효과예요.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낫는다고 생각하면 낫는다. 그 얘기예요. 낫는다고 생각하면 낫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요게 아까 우리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트릭이 가능하다. 1950년대 포르투갈의 리스본항에서 포도주를 싣고 저쪽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수출하는 선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원이 포도주를 다 꺼냈는가 하고 포도주 창고,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가 밖에서 어떤 놈이 문을 잠가버려서 그래가지고 리스본까지 다시 와서 보니까 그 냉동 창고에서 한 놈이 얼어 죽어 있어. 근데 선장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죽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냉동 창고가 더운데 이 자식은 얼어 죽었어. 그럼 얼어 죽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놈이 얼어 죽어가면서 일기를 써놨어. 아, 몸이 추워온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에서 나는 얼어 죽는구나. 그리고 일기를 써놔가지고 일기를 보니까 이놈이 얼어 죽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냉동 창고는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다 꺼냈기 때문에 더워. 전기를 꺼버려서. 근데 이놈은 얼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선원은 전기를 껐다는 사실은 모르고 이 냉동 창고가 영하 20도라고만 생각하니까 자기 몸이 얼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오늘 당장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자기 이 미국에서 친구가 왔어. 아주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이 고기를 가지고 이 칼로 이렇게 이 나이프질을 하면서 식사를 했어. 어우, 이 식당 맛있는데? 그때 이 친구가 그 고기 무슨 고기야? 그렇게 물었을 때 개고기? 그래 보세요. 으악! 하면서 사실은 그게 개고기 아니고 소고기인데 예? 개고기? 그래 보여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소고기를 먹었는데 개고기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해. 절대로 현실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우리 원효대사의 해골물 사건이죠.
여기 어디야? 수원 저 수덕사라는데 거기에요. 오뇨대사가 해골물을 마셨다는 곳이에요. 그때가 1000년 전이에요. 1000년도 더 됐다 지금. 오뇨대사가 의상대사와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갔죠. 가려고 여기까지 경주에서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밤이 돼서 비는 오고 어둡고 그러니까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갔죠. 오뇨대사가 주무시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죠. 그 이튿날 깨서 보니까 거기가 굴이 아니라 묘였어. 묘. 가묘. 옛날에 가묘하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저녁에 마셨던 물이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야. 해골바가지. 그러니까 오뇨대사가 어떻게 했어요? 으악!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득도를 했죠. 득도. 일체 유심조.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만약에 그 해골바가지의 물이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마실 때 배탈이 났거나 무수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래서 오뇨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나라 유학을 안 갔죠. 거기서 웃으면서 모든 문제, 인간사,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 일체 유심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그게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보면은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상상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데 실제와 상상이 충돌하는 경우 항상 뭐가 이긴다? 상상이 이긴다.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내려오면 로버트 머튼 박사의 자기충족적 애언 이론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여기에 예를 들어놨는데 마누라가 남편을 의심하면 반드시 이혼한다. 그렇게 돼 있어. 록사나라는 여자가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가 남편한테 전달돼. 왜? 마누라가 갑자기 틱틱거려. 그럼 이 마누라가 왜 이러나? 그러다가 계속 그것이 지속되면 남편이 마누라한테 틱틱거려.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맞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둘이 이혼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하면은 부인이 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놨어요.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내가 한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걸 이제 계속 학자들이 증명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맞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 지금 사이프러스 섬, 지금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왕이자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자를 싫어해. 여자를 싫어하고 자기가 조각한 여자상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로 여자를 조각해놨는데 자기가 봐도 이뻐.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내 마누라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원했어. 그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요 비너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 듣고 요 조각상을 진짜 여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것이 갑자기 살아나. 조각상이, 상아로 만든 조각상이 실제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피그말리온의 키스를 열렬하게 받아줘. 여기 그 말 있죠. Heart desire. 계속 열망을 하고 그것을 계속 열망을 하면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럽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재심합력. 우리 애터미의 모토가 재심합력입니다. 혼자는 절대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하는데 파트너와 스폰서가 서로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실패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해 주면 계속 발전한다. 태도, 바로 이 태도 하나입니다. 무슨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뭐 나이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태도, 애티튜드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섬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호박이 있답니다. 호박이 처음에는 물렁물렁한데 나중에 크면 단단하대요. 그럼 호박의 입구를 딱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으면 거기는 안 자라고 이렇게 이 조롱박처럼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크면은 안에를 긁어내버리고 안에다 쌀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를 사로잡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원숭이를 사로잡아서 서커스단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그 조롱박에다가 쌀을 넣어놓고 이렇게 이 나무에 묶어놓으면은 이 원숭이가 쌀을 꺼내먹기 위해서 손이 들어가는데 손이 나올 때는 주먹을 쥐기 때문에 안 빠진대요. 이게 안 빠져. 안 빠지니까 이걸 사로잡아서 서커스단에 팔아먹는답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이 조롱박을 나무에서 떼내도 주먹을 안 펴고 조롱박을 들고 다닌대. 이렇게 이 쌀 한 주먹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걸 안 놓기 위해서 전체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피곤함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작은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평생의 경제적 자유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애티튜드, 태도. 이거 100점이죠. 영어 알파벳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99%는 파트너들하고 같이 합니다. 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3년 후, 5년 후에 월천댁, 오천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R은 리치라고 할 수도 있고 레비뉴, 소득 또는 성공입니다. 이것은 멋있는 신사숙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멋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자, 3년 뒤, 5년 뒤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